네, 경북 청송현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든 소주를 나눠 먹은 뒤에 주민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경찰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모방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한창 그 사이다 사건이 굉장히 그 충격을 줬었는데요. 또 경북입니다. 청송이 이번엔 청송이고요. 마을회관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태에 빠졌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도였고요, 청송이었고 이게 한 40여 가구 정도밖에 없는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에 이제 현재 이장이신 분하고 전직 이장이신 분들 또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마을회관에서 모임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김치 냉장고에 이제 소주가 한 30여 원가량 보관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사망한 박모 씨가 가지고 와서 나눠 마시기 시작했는데 한 분은 2잔 정도 마시고 한 분은 1잔 반 정도로 마셨는데 한 분은 그만 사망에 이르렀고요. 한 분은 지금도 중태에 빠져 있는데 마시자마자 바로 이상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거죠. 사건을 겪었죠. 네,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 메소밀이라는 독극물이 검출됐죠. 지금 이 독극물이 그때 많이 알려진 것 같이 무색무취하고 굉장히 취급에 주의를 요하는 것인데 2012년에 메소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농약들이 아주 강한 성분의 농약들이 다 일제히 판매 금지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여전히 암암리에 유통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그때 뭐 플라스틱 병 같은 거에 담겨서 농가에 워낙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2012년 이전에도 그냥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제약 없이 구매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게 원래 제초제로도 쓰였지만 좀 다른 용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해충, 농작물을 해치는 동물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참 미스터리한 것이 뭐냐면 이제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소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모이는 곳에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것에 이제 메소밀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이제 고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누가 그 소주를 마시리란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묻지마 범죄식으로 그중에 누구나 아무나 마시고 죽어도 좋다는 식의 범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치밀하게 이 지금 피해자 두 사람이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뭐 농약을 탄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한 것인지는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부터가 지금으로서는 미스테리인 거죠. 어쨌든 왜 독극물을 탔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겠군요. 그러니까 용의자부터 일단 특정을 해야 되는데 용의자가 특정이 되지도 않았고 용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건을 저지른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으로서는. 이번 농약 소주 사건이 지난번에 이 농약 사이다 사건과 매우 유사해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던데요. 어떤 면에서 유사한 건가요? 일단 범행이라고 봐야겠죠. 범죄라고 봐야겠고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마을회관이었고 지적 드린 바와 같이 뭔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금지된 약물, 특히 동일한 농약 성분을 이용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게 혹시 상주 사건을 보고 누군가가 이걸 떠오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해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하는 고의, 법률적으로 고의라고 합니다만 그런 어떤 실행에 옮기는 결단 자체를 하는 데는 다른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걸 보고 생각보다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범죄의 수법도 따라할 수가 쉽고 또 다른 사람도 저런 짓을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단서를 하나 포착해야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이제 민심이 좋아서 집문도 열려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거기에 또 워낙 조그만 마을이기도 했고 CCTV가 없어서 수사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경찰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마을회관에 드나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혹시라도 외지인은 없었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 외에 뭐 갑자기 이상적으로 뭐 평소에 드나들지 않았던 사람이 왔다거나 뭔가 수상해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왔다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찾는다는 게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이게 이런 어떤 폐쇄된 작은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원한을 품는다거나 원망이 쌓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좁은 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또 터뜨리고 해결할 수도 없다가 점점 쌓여서 극단적인 어떤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 그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긴 해야 될 텐데 일단은 CCTV도 없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사하기에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되고 조그마한 어떤 의논관계라든가 예. 혹시라도 돌발적인 행동이라든가 혹시라도 사망한 분들과의 뭐 사이가 평소에 좋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마을회관에 주로 드나드는 사람들도 예.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데 뭐 갈등 관계에 놓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요. 아, 뭐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한 수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또 그 공동체 자체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의외로 쉽게 또 단서가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범행 장소가 이 시골의 마을회관이라는 점에서 이 마을 주민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결국 1차적으로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탐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쉽게 드나들 필요도 없고 누군가가 거기 드나들게 되면 금방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용의자란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냥 광범위하게 예.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상주 사이다 사건 좀 경우를 보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 재판이 있었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근데 좀 할머니기도 하고 이게 뭐 물증이 뭐 정확하지 않다 많다 말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까 싶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때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피고인이고 지금도 재판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국민참여 재판을 선택한 계기가 동기가 불확실하다. 물론 그때 뭐 화투 노래를 하면서 조금 할머니들과 다툼은 있었지만 그런 걸로 살인을 할 것이냐. 게다가 지적하신 것 같이 80대 할머니였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참가하는 국민참여 재판에서 예.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을 품고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면민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뭐 범의 그 무죄라든가 아니면 형량이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에서 뒷받침했던 부분들 뭐 할머니 의상이라든가 아니면 소지품과 대해서 농약이 검출된 부분 또 뭐 소방 그 119 구급대가 출동했었을 때 뭐 할머니가 보였던 뭔가 미심적인 예. 행동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춰봤을 때 적어도 국민참여재판에 참가한 배심원단들이 볼 때는 범행이 확실해 보이는데 그거를 극구 끝까지 부인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 또 사망자들도 많았고 또 이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방 범죄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큼 예. 시골 마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마을회관들 드나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그런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것이었죠. 예. 네, 그런데 현재 상주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네. 또 여전히 그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농약을 구입 경로라든가 유통 경로라든가 마지막에 할머니가 소지하고 있었던 부분 같은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더해서 당시에 뭔가 의심갈 만한 상황이라고 보였던 거. 왜 할머니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러면 신고를 제대로 안 했느냐에 대해서 이 피고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잠을 자고 있은 줄 알았다라든가 절대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응급대원들이 출동했었을 때도 본인이 보여준 행동 같은 경우들이 결코 이게 뭐 비정상적으로 뭐 범행을 감추기엔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이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조금 그러니까요. 이제 집중을 해보겠다라고 그 말씀 주장하고 드리고 있는 싶은데 상황입니다. 현장 검 이제 항소심 첫 재판 그 사흘 뒤에 현장 검증한다고 했는데 네. 여태까지 뭐 안 나온 게 그때 가서 또 뭔가 좀 그거는 뭔가 단서 단서를 증거를 찾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 판사들로 이루어진 재판부에서 재판을 예. 받으니까 판사들에게 피고인 측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실제로 이런 현장을 봐도 아주 엉뚱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어떤 주장에 좀 무게를 실기 위해서 직접 법원에 이제 판결이 좀 바뀔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경우에는요 예. 거의 90% 이상 항소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과를 좀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